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에 들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확산세로 본다면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중 서울시에서만 확진자가 29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되면서 내일부터 밤 9시 이후에는 서울의 모든 불을 끄겠다며 서울시가 긴급 대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3차 유행이 시작되고 300명대 이상이 나온 게 벌써 15차례. 1차 때 또 2차 때에 비해서 지금이 상당히 심각하다. 게다가 날씨도 추워지고 있고 굉장히 더 힘들다고 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참 악화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제 그래서 이제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한 부분이 효과가 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듯한 상황,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가 지금 의료계를 전문가를 통해서 굉장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 예. 그 서울에서 수도권, 네. 특히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그 점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 경기 지역은 과거 1차, 2차 때와 다르게 이 집단 감염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일상 감염이 보편화된 그런 경우로 지금 봐야 되고요. 그러한 지역사회 일상 감염이 전반적으로 이제 보편화된 상황에서 집단 감염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방역을 쫓아가는 것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효과가 이 지역사 일상 감염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점에서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 방역 정책을 전면적으로 프레임을 바꿔서 집단 감염이 아닌 지역사회 일상 감염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방역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준비와 이 시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심각하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이었습니까? 지난달 거리두기 네네. 2단계를 올리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오히려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연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조만간 말씀드린 대로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지금 현재 확산세를 못 끊는 중지시키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감염, 즉 일상적인 감염이 그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만으로는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수준까지 확산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고요.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벌써 수개월 전부터 의료계와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지역사회 감염, 즉 잠재되어 있는 조용한 감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일상적인 감염을 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많이 되고 준비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시행이 안 된 채로 지금까지 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또 그 점을 해결해야만 지금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서울시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9시 이후로 네네. 도시의 불을 끄겠다.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추가적인 조치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하, 예. 그 점은 기존에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고요. 예. 의료계에서 계속 이 정부 방역 당국에 요청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만으로는 이 부분 해결하기 어렵다. 예. 즉 지역사회에 감염되어 있는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 즉 지금 젊은 층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감염의 확산의 주요 계층 아닙니까? 예. 이런 젊은 층과 이 확산 위험이 높은 그런 집단 계층을 통해서 선제적 조기 대량 검진 사업을 통해서 잠재되어 있는 이런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이 방역 정책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방치한 채로 놔두고 있는 부분이 이런 확산에 지금 이런 진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즉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이 중고등학교와 대학생들을 상대로 PCR 검사든 무슨 신속 진단 키트든 무엇이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검사를 해서 조기 진단을 해야죠.
무증상 환자들도 많고 예. 또 젊은 층은 설사 증상이 있어도 감기처럼 생각하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대부분 생각해서 예. 지금 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조기 대량 진단을 통해서 검진을 해야죠.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담당 인력도 엄청나게 수급을 해서 해야겠네요. 만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네, 물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좀 그 점에 대해서 나름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요. 학교는 또 사업장은 대부분 이미 국민건강보험에서 그동안 해왔듯이 1년 매년 하는 이 국민건강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존의 시스템에 태워서 예. 건강검진 사업에 PCR 검사하는 식으로 태우면 됩니다. 방법이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 또. 그럼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의료계가 계속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사업장은 사업장 검진대로, 일반 직장대로, 학교는 학교 보건 시스템에 태워서 학생들 건강검진 이런 건강검진 형태로 계속 하면은 충분히 이 부분은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잠재되어 있는 지금 조용한 전파 부분은 찾아내서 근본적으로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서 찾아내야죠. 예. 물론 우리가 유럽이나 남미 이쪽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시간 이동 금지, 셧아웃 이런 제도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 네네. 우려하는 대로 1,000명이 넘어가면 우리도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상황에서는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 같으면 분명히 서울, 경기 지역과 다른 지역에 이동을 차단하는 봉쇄 조치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봉쇄를 하지 않고 최대한 이 방역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추가적인 조치라든지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또 국민이 어느 나라보다도 참여를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든 봉쇄를 하지 않고 그런 방역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아직은 기회가 있고요. 그러한 기회를 최대한 노력해서 봉쇄까지 이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의료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예.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야외 활동은 당연히 거의 잘 안 하고 다 이제 실내로 들어오는데 이 환기가 제대로 안 되면은 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점 매우 중요한 판단이고요. 물론 가정 집에서의 환기 부분까지 다 신경 써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염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다중이용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과 직장과 같은 그런 되게 큰 공간에서는 환기 문제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모든 직장은 다 이 환경안전관리자가 있고요. 시설관리팀에서 공조시설을 통해서 환기 문제를 조절할 수가 있고 외부 공기를 어느 정도 유입하느냐에 따라서 환기 문제를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좀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만 시설관리자나 건물의 시설관리자, 환경안전관리자가 이런 외부의 공기를 많이 유입해서 희석시켜서 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에너지 사용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할 겁니다. 지금 난방비가 엄청 증가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 시설관리 책임자인 건물의 사장님이나 공장장이나 또 건물 책임자한 공공기관의 시설의 이 관리자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 겨울에만큼은 예외적으로 난방비와 관계없이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통제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전방위적인 이런 협의와 합의와 지침들이 또 추가적으로 좀 나와야만이 시설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의 그런 부분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또 백신 문제인데요. 화이자가 미국 FDA 긴급 승인을 신청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접종을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접종이? 네,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백신은 빨리 확보를 해서 백신 확보만큼은 공격적으로 해서 빨리 확보를 하고 접종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와 우리 정부가 협의를 통해서 확보했다고 하는데 아직 확보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고 그 외에 어떠한 이 백신이라 하더라도 조속한 확보를 통해서 내년
뭐 빠르면 1월부터라도 혹은 늦더라도 1, 2월부터라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접종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보고요. 그 점은 정부와 방역 당국의 이런 역량에 달렸다고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정부와 방역 당국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정성 문제는 없을까요? 이렇게 빨리만 해서 안정성이 네.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한 이 보안 장치는 감히 많은 나라 국가들이 갖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모든 그 화이자나 모더나는 3상 임상시험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3상 임상시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은 1차 스크린은 다 됐다고 봅니다. 다만 1년, 2년간의 만성적인 그 부작용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임시 혹은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우려하시는 바대로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서 만성적인 부작용, 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요.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상과 배상과 또 피해에 대한 부분을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국가적으로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백신 피해 신고 체계하고 백신 물론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 시스템도 이미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 갖고 있고 이미 10여 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끝으로요. 네. 위중증 환자의 병상 부족 문제인데 그 뾰족한 방법은 지금 없는 거죠.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우려하는 위중증 환자, 특히 중환자실 부족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전담 병원으로 확보한 곳에서 지정한 곳에서 이제 모자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상급 종합병원, 대부분 민간 종합병원입니다만 그 민간 병원에서의 이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굉장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모든 국민이 아시다시피 그런 중환자실이 이미 일반 환자, 코로나가 아닌 일반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고 또 민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과 의료 주치의 간의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은 이제 확보를 해나가야 됩니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에 대한 협의와 공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 최재욱 교수였습니다.